자, 이번 시간은요, 요약집 첫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죠. 6페이지 보게 되면, 먼저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보통 우리 시험은요,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01번, 목차 1번, 부동산 개념부터 볼게요. 자, 목차 1번 보게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보이잖아요. 복합 개념은요, 바로 아래에 표를 보게 되면 법경기 세 가지가 보이죠.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입니다. 먼저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이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네모, 복합 개념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복합 개념 하게 되면 다시 법, 경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률적 개념.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 경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 하게 되면 땡땡 법, 경기 나와 있죠. 그리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네모 나와 있잖아요. 자, 네모가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 법, 경기 세 가지를 종합했어요. 종합했기 때문에 바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또 박스 있죠. 네모. 어떻게 접근합니까? 법, 경기를 모두 체계화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법, 경기를 하나씩 풀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법률적 개념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어떤 게 떠올라요? 자, 민법, 공법, 여러 법 과목들은 그 법률마다 바로 권리 주체의 권리하고 의무 관계.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떠올리자. 다음에 경제 개념은 뭐 수익, 비용, 가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용어를 떠올려본다면 가치, 경제적 가치가 떠오르고요.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죠. 얘는요, 물리적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실체가 있으니까 얘는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측면입니다. 반면에 권리나 가치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형태가 없다 해서 무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보시면요, 살짝 바꿔서 뭐래요? 경제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인데 유형 바꿔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법, 경기를 하나씩 풀어서 보겠는데,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법률적 개념은 거기에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 그러면 자,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바로 네모되게 있죠. 잘 아시겠지만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 아는 것은 모두가 동산이 되고요. 토지와 정착물. 자, 토지 하게 되면 땅이니까 큰 논점이 없으니까 얘는 패스. 정착물.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정착물을 공부하자. 그래서 정착물을 보게 되면 바로 밑에 강의 노트 설명이 되어 있죠. 정착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착물은 영어 단어가 픽스처가 되고요.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착이 되었다, 토지에 고정이 되었대요. 고정물입니다. 이때 첫 번째. 자,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반드시 계속적 고정만이 정착물입니다. 계속적 고정이다. 그러면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요,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시적 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요, 예를 들면 바로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또는 판잣집이 있죠. 그래서 33회 작년 시험은 굉장히 쉽게 나왔잖아요. 다음 중에서 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가식 중에 수목.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크게 정착물의 종류가 독립 정착물과 그리고 종속 정착물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 정착물은 독립된 물건이고요. 종속 정착물은 독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토지에 포함시켜버려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독립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방법, 등기를 요구합니다. 자, 등기가 필요하면 독립된 물건이 되고요. 얘는 등기 X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죠. 건물 등기하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인방법 아시죠?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것도 당연히 독립된 정착물, 독립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속 정착물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담장, 등기 안 하잖아요. 다리, 교량이 있죠. 또는 국어, 또랑이죠, 국어.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등기가 필요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독립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더라.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토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착물의 종류 하게 되면 독립물과 종속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착물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정착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뭐죠? 계속적 고정입니다. 계속적 고정.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나무나 단연생 식물이 있죠.
자, 이때 식물은요, 단년생, 1년이 아니고 여러 해, 단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단년생 식물은, 자, 여러 해를 말하니까 계속적 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로 보는 것입니다. 정착물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경작, 수확물이 있죠. 경작, 수확물. 예를 들면, 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이 되었어요. 그러면 추수를 하죠. 농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작물을 분리시키죠. 경작, 수확물입니다. 분리된 수확물입니다. 어떤 거? 벼, 배추 등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경작 수확물이니까 이미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자, 벼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작물은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권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작물은 당연히 정착물로 봐야 되겠지만 추수가 끝났어요. 분리된 경작 수확물은 당연히 동산입니다. 네 번째,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동산 아시죠? 동산은 예를 들면 벽시계, 뭐 액자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예를 들면 이동성이 있죠. 동산은 이동성입니다. 얘는요, 정착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동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동산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항목이 4개 나오죠. 4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부착 방법이 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줘요. 손상을 주고 설치한대요.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수도꼭지죠. 자, 얘만 놓고 본다면 얘는 동산입니다. 시장에 가게에 가서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들고 오면 되거든요.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주택에 어떻게 설치하죠? 주방에, 벽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부착을 시키니까 손상을 주고 설치했더니 계속적 고정이다.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자,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있습니다. 기능적 손상입니다. 동산이더라도 건물에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다면 얘도 정착물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아파트 계세요. 그러면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또 중간에 거실 있잖아요. 그러면 3베이죠. 자, 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그러면 가지도를 전부 다 트럭에 실어서 이제 이사님 옮기는데, 자, 이사 갈 때 천정, 아파트 천정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천정에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것도 끊어서 가져가면 돈이 되겠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끊어가서 가져갑니다. 만약 전선을 다 가져가 버리면 뭐가 되죠? 심각한
기능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도요, 미국에서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가져가지 마. 왜? 이거 끊어가면요, 심각한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둬라.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더라도 물리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다면 이때는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 물건의 설치 의도예요. 자, 물건의 설치 의도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건물에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럴 때는 얘도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바로 가스 스토브죠. 가스레인지예요. 자, 가스 스토브는 크게 두 가지. 일반 주택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합니다. 일반 주택. 다음에는요, 임대주택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데요. 이때는 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 여러분이 주택에 살다가 이사 가게 되면 얘를 전부 다 떼갖고 가져가잖아요. 그럼 얘는요, 이동성, 바로 동산입니다. 가져가니까 동산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스스토브를 설치한대요. 임대가 잘 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원룸을 지어 놓고 어떻게 하죠? 풀 옵션. 그래서 세대로 오게 되면 자, 최고급 가스스토브, 벽걸이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치가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못 가져가니까 바로 뭘로 보자? 바로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그 목적이 뭡니까? 임대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런 경우는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성격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대요. 용도에 적합하도록 주로 주문 제작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정착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책걸상. 자, 책걸상은요, 들고 옮기면 되니까 동산입니다. 이동성. 그런데 일반 책걸상이 아니고 교회죠. 자, 교회 대강당에 있는 책걸상은 교회라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주문책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정착물로 보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예요. 거래 당사자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경우,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임차인도 인테리어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임대인이 건물주죠. 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주로 선반 또는 진열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한 선반, 진열대가 있다면요, 얘는요, 임차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훼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정착물은 바로 정착물이네, 정착물. 얘는 바로 정착물이다. 문제가 없다. 계속적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점포를 지으면서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를 하면서 선반,
진열대를 설치한대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바로 철거 다 치워야 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다 치워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 꼭 기억하세요. 빈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입니다. 요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정착물 관련 논점이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문제가 충분히 풀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 이미 얘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원래 정착물은 단독 문제가 안 나와. 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단독 문제는 안 나와도 지문은 잘 나와요. 어쨌건 요 내용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착물을 살펴봤고요. 따라서 민법에서는 협의를 본다면 바로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집 봅니다. 정리가 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약집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요. 자, 괄호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인데, 자, 1번. 토지는 패스. 2번요. 정착물은요. 표가 나오죠. 자, 왼쪽은요. 토지의 독립된 정착물. 오른쪽은 토지 일부다. 이거잖아요.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동산하게 되면 정착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박스 4줄 나와 있죠. 그러면 자, 굵은 단어만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줄. 가식 중에 수목이나 공전화 박스,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입니다. 그리고 한 줄 내려가서요. 경작, 수확물 밑줄. 얘는요. 추수가 끝나서 분리가 되었잖아요. 벼, 배추 등. 얘도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바로 밑에 박스 봅니다. 박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뭐가 중요하지? 4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얘를 집중합니다. 4번 내려가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지만 밑줄 하세요. 임차자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정착물의 구분 기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었죠. 그러면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볼까요? 메모합니다. 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얘는 X입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요, 이 네 가지지.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이고 작으면 동산이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경제적 가치가 클 수도 있겠지만 동산도요, 큰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고가의 미술품 몇십억, 몇백억 합니다. 또는 아주 큰 다이아 반지 몇십억 넘어가잖아요. 얼마든지 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가치가 적으면 동산이다. 부동산도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저기 남해에 무인도 가게 되면요, 공시지가가 과자값보다 못해. 몇백 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치가 작은 부동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가치에 대해서는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해드렸고요. 다음에 광의. 그러니까 요약집 보시면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죠. 자, 이 내용을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광의의 부동산은 앞에서 보았던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이제 네모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준부동산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따로 강의에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왜? 요약집 보도 정리하면 되니까요. 준부동산 요약집 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준부동산은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공시 방법 밑줄.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갖추게 되면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이 된대요. 그런 예가 기역, 니은, 디귿. 자, 등기 등록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공장, 광업재단, 임목, 선박, 등기가 필요하죠. 등록하게 되면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강의 노트 계속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 요약집을 보니까 설명이 더 없잖아요. 어떡하죠? 요약집은 경제적 개념은 다시 왼쪽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6페이지 보니까 처음에 목차 1번이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표가 나오잖아요. 법경기표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경제적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은 요약집을 보게 되면 두 가지죠. 1번, 2번. 먼저 경제적 개념 하게 되면 자산 또는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 아마 다 정리가 되었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한율 파악이 되죠.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질문도 자주 납니다.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 시어자가 안 들어가죠. 얘는요, 준부동산입니다. 틀린 것은 뭐지? 정답, 환경. 환경은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보게 되면 강의 노트 토지 경작입니다. 자, 2번 내용은요, 여러분들 기본서도 안 나오고 요약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교재나 또 이제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토지 경작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보느냐? 부동산 개념입니다. 부동산 자원은 크게 두 가지다. 땡땡. 자연적 자원과 인위적 자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부동산 자원입니다. 토지 경제학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자연적 자원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자, 땅이 있죠. 땅도 부동산. 강이 있죠. 강도 부동산. 바다가 있어요. 바다. 땅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자연적 자원 부동산으로 본대요. 그럼 뭘까요? 민법에서는 오로지 땅으로만 봤는데 토지 경제는 땅을 떠나서 강도, 바다도 모두가 부동산 자원이기 때문에 민법보다는 훨씬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으로. 제가 지구를 그렸죠. 지구예요. 그러면 지구는 더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 지구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이죠. 증가 못 시킨다. 지구 전체뿐만 아니고요. 자, 다시 한 필지 땅이 있대. 얘도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부정성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토지 경작에서 자연적, 자원적, 부동산 자원이란 땅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부동산 자원이다. 땅도 부동산입니다. 다음에 산이 있죠. 산도 부동산. 다음에 강이 있죠. 강도 부동산. 다음에
큼직한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땅도 산도 강도 바다가 모두가 부동산 자원이다. 부동산 자원입니다. 이때 포인트가 뭐냐? 자, 이런 경우에요. 바다를 메꾸어서 땅으로 만들자.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수면 매립입니다. 자, 분명히 지구 전체나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다. 수면 매립은 결코 부정성의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매립은요, 결코 물리적 공급이 증가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X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공급 증가가 아닙니다. 왜? 토지 긴작은 땅도 바다가 전부 다 같은 부동산 자원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뭘로 보자? 모두가 같은 부동산 자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바다도 땅도 모두가 같은 부동산 자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자, 수면 매립의 경우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대.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의외로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토지 이용 전환이다.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토지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위적 자원은 뭡니까? 자, 인위적 자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계량물이죠, 계량물. 계량물이다. 계량물. 자, 영어로 인플루먼츠가 돼요. 인위적 자원 또는 계량물, 인플루먼츠다. 그러면 얘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죠? 사람인자. 또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계량물, 인위적 자원.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 주차장, 터널, 도로, 가로등, 판잣집 모두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계량물 또는 인위적인 자원입니다. 이때 자, 계량물, 인위적 자원 하게 되면 아래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자, 계량물, 인간이 만들었다. 영어로 인플루먼츠입니다. 여기서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인플루먼츠 on land가 있고요. on land. 다음에는 인플루먼츠 to land. to land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플루먼츠 계량물은 on land와 to land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출제인이 쓰신 문제집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도 다루고 있거든요. 결국 두 가지는 전치사 on과 to의 차이점인데요. on과 to. 차이점인데. 그러면 요거 차이점 아시죠? on 하게 되면 무엇 위에, 무엇 상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볼까요? on land이면 토지에 대한 계량물, 토지 상의 계량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다음에 to land를 해석하면요. 무엇에 대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to land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계량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임플루먼트 온 랜드가 뭡니까? 토지 상해 계량물이죠. 얘는요, 인간이 직접 활용해요.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건물 또는 주차장입니다. 자, 건물을 지었다, 주차장을 지었다, 인간이 직접 활용하잖아요. 이거 바로 온랜드, 온랜드가 돼요. 반면에 투랜드가 뭐냐? 투랜드는요, 직접 활용이 아니고 바로 연결하자, 연결. 연결된 것. 연결. 어떤 게 있죠? 자, 건물하고 연결된 게 바로 도로 또는 철도 또는 상하수도, 가스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된 것이고 바로 투랜드가 돼요. 한 번 더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림으로. 그림 볼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지은 건물은요, 임플루먼트 온 랜드가 돼요, 투 랜드가 돼요. 이거 바로 온 랜드죠. 그래서 바로 직접 활용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딸랑 지어놓고 얘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연결하자, 연결. 연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연결합니까? 건물하고 이렇게 도로와 연결하고요. 또는 전선도 연결, 전선도 연결을 하고요. 또는 이제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부 다 연결된 것도 있죠. 도로, 철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뭘 가리킨다? 투랜드. 따라서 계량물은요, 온랜드와 투랜드가 결합이 되게 되면 하나의 계량물이 완전한 제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합치니까 완전한 계량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온랜드를 같은 말로 건축계량이다. 건축계량. 투랜드를 다른 말로 조성계량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건축계량과 조성계량인데요. 그럼 이때 이 계량이 있죠. 이걸 전부 다 합친 건 계량 활동이 똑같은 말로 바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다.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건축 계량과 저를 모두 통틀어서 개발 이렇게 불러요.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요약집 보시면요. 165페이지. 자, 요약집 165페이지 펴봅니다. 165페이지. 자, 폈습니까? 165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개발이 나오잖아요. 개발이 나오는데 다시 바로 1번, 2번. 1번은 뭐죠? 요거 조성계량 나왔죠. 그리고 2번은요 건축계량. 여기다 합한 것이 바로 부동산 개발이다. 그래서 개발은 무슨 활동? 계량 활동. 요 계량 활동입니다. 여기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경제학은 크게 부동산자는 두 가지가 포함된 거다. 자연적 자원과 인위적 자원이다. 다시 계량물은요, 온랜드와 투랜드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까다로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중에서 임프루먼트 투랜드로 짝지워진 것으로 맞는 것은 짝지워진 것. 그럼 쉽잖아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가스관 이런 것들 단어만 찾으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은요, 단어가 4개 보이죠? 단어가 4개 나옵니다. 그러면 단어를 쓰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3월, 4월, 3월달 수업을 들으시면서 혹시 공자 위환자 들어보셨죠? 공자는 위환자다. 공자 위환자예요.
공자 위환자. 얘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의 본질, 부동산의 속성. 5가지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산. 공자, 위환자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산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어디 들어가지? 요거 경주적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올라가죠. 얘만 지울게요. 끝났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요. 공자, 위환자 중에서 자산 빼고 공자, 위환 4가지가 바로 물리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따라서 법경계가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한눈에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본다면요, 크게. 민법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뭐하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정착물. 가장 좋게 보고 있죠. 그러나 학교로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복합 개념은요, 법, 경, 기,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민법과 학교는요,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가장 작게 보겠고, 학교는요, 가장 넓게 보고 있잖아요. 이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보시면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자, 참고로 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맨 밑에 박스를 보게 되면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차이가 뭐냐, 요가 정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니까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